오늘은 지금 멈추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정점에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18년이라는 시간을 뉴베지에서 보낸 남사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을 법한데 그는 어떻게 그곳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쓰면서 조선의 지성사를 새로 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들여다볼 인물,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를 교과서에 나오는 위대한 실학자로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보다는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뭐랄까 심리학자이자 철학자로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약용의 말들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같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한 인간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며 써내려간 생존 매뉴얼에 가깝거든요. 생존 매뉴얼이라니, 관점이 아주 흥미롭네요. 아니 근데 보통 심리학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 쓰잖아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면 나중엔 벗어날 수 있는데도 아예 포기해버리는 상태요. 18년의 유배 생활이라면 이런 무기력에 빠지기에 완벽한 조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년이 지난 지금 훨씬 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함이나 불안감 혹은 번아웃으로 힘드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엉망이 된 마음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럼 그 마음 경영 전략서의 첫 번째 장부터 펼쳐보죠. 첫 번째 통찰은 양심에 관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죠.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누가 비밀스럽게 하지 않겠냐만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 아침이 되면 이미 드러난다. 양심을 거슬러 살면 기운이 위축되고 정신이 흐려지며 사람다움을 옐런다. 사실 이건 그냥 도덕적인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정약용은 양심을 도덕이 아니라 에너지관리법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통찰인데요. 현대 뇌과학에 인지부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을 만들면 뇌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 계속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이건 마치 컴퓨터 백그라운드에서 무거운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일에 써야 할 뇌의 리소스가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운전 중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고 해요. 뇌의 멀티태스킹 용량이 거짓말을 유지하는 데 소모되기 때문이죠. 정약용이 말한 정신이 흐려진다는 게 바로 이런 상태를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기운이 위축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캥기는 구석이 있으면 불안하고 위축돼서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내 안의 에너지를 스스로 갉아먹는 셈이죠. 그렇군요. 인지부화라는 개념으로 보니 정약용이 말한 기운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뇌의 실제적인 에너지 문제였다는 거네요. 결국 가장 효율적인 삶의 방식은 그냥 투명하게, 떳떳하게 사는 거군요. 이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말이 확 와닿습니다.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작은 꺼림직함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마음의 에너지를 확보했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두 번째 통찰은 바로 관계와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그 혹독한 유배지에서도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속에 담긴 조언들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특히 말의 품격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공손하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이나 경쟁 관계에서는 오히려 강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내 의견이 먹히는 거 아닌가요? 부드럽게 말하다가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공손함과 부드러움은 비굴함이나 나약함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내면이 단단하고 실력에 자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에 가까워요. 심리학적으로도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은 상대방의 뇌에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상대는 내 말을 듣고 논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방어벽부터 치고 반격할 준비를 하죠. 아, 대화가 아니라 전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대화의 목적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대를 설득하거나 협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죠. 반면에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는 상대의 방어벽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할 의도가 없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죠. 그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물리학적으로도 딱딱한 물체는 충격에 쉽게 깨지지만 부드러운 갈대는 바람에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소리치지 않아요. 부드러움으로 상황 전체를 장악하죠. 이게 바로 최고의 협상 기술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이 이런 깊은 뜻이었군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실수에 대한 그의 생각도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한 번의 실수로 자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에 대해 정약용은 정말 놀라운 말을 남깁니다. 2번 잘못을 저질렀으나 능히 그것을 고친 사람은 결국 허물이 없는 사람과 같다. 이 문장은 현대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와 정확히 일치해요. 실수를 만회했다면 그냥 없던 일 손으로 줬다는 거군요. 굉장히 관대한 태도인데요. 관대하다기보다는 현실적인 거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니까요. 중요한 건 실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실행력입니다. 오히려 실수를 덮으려고 하거나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 실수는 더 이상 흠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면 당신은 이미 과거의 당신이 아닌 새로운 사람입니다.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요즘 우리는 갓생이니 엔잡이니 하면서 정말 속도전에 내몰리고 있잖아요.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데 이런 우리에게 정약용은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 통찰의 핵심입니다. 매일 내리는 사소한 선택들이 모두 나를 만드는 나의 역사가 된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 우리는 보통 역사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위인들의 거창한 이야기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정약용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바로 오늘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까지 내렸던 모든 사소한 선택들. 예를 들어 10분 더 잘까? 아니면 책을 한 페이지 읽을까? 같은 그 모든 순간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의 역사를 만든다는 거죠. 와, 나의 역사라는 표현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하루하루가 내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쓰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네, 이건 경제학의 복리 효과와 똑같아요. 오늘 읽은 책 한 페이지, 오늘 참아낸 불필요한 소비 한 번, 오늘 베푼 작은 친절 하나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매일같이 쌓이면 10년, 20년 후에는 어제와 똑같이 살았던 사람과는 상상도 못할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복리 효과죠.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500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비결도 어떤 초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저 매일 아주 조금씩 멈추지 않고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간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 꾸준함의 힘이 정말 무섭네요. 일을 하려면 일을 붙들고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혹시 집착하라는 뜻일까요? 집착이라기보다는 끝을 보는 몰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성취감도 없고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없죠.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일단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얻는 몰입의 즐거움과 성취감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가장 큰 동력이 되거든요. 속도가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고 그 멈추지 않을 힘은 바로 배움에서 나옵니다. 배우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양심을 통한 에너지 관리, 부드러움이라는 관계의 기술, 그리고 복리처럼 쌓아가는 시간 관리까지 정말 주옥 같은 통찰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실천일 텐데 당장 오늘부터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식과 지혜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실천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거창하지 않게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3가지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뭔가요? 첫 번째는 밤에 고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1분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는 나 자신에게 떳떳했는가?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작은 캥김이 없는지 점검하는 거죠. 이 짧은 성찰의 시간이 흐트러진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 심리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를 높이는 훈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미션은요? 두 번째는 3초의 침묵을 실천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억울하게 만드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에요. 정약용이 강조했던 부드러움을 떠올리면서 딱 3초만 깊게 숨을 고르는 겁니다. 그 3초가 감정의 폭발을 막고 이성이 들어설 공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관대의 주인이 되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죠. 3초. 짧지만 정말 강력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세 번째 미션도 알려주시죠. 마지막 미션은 단 하나의 벽돌을 쌓는 겁니다. 큰 뜻을 품었으면서 왜 멈춰 있는가? 라는 정약용의 말을 기억하시되 원대한 목표에 압도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만 해내는 겁니다. 책 한 페이지 읽기, 스쿼트 10개 하기, 감사한 일 한 가지 쓰기, 뭐든 좋습니다. 오늘 쌓아올린 이 작은 벽돌 한 장이 1년 뒤 당신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성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정약용은 18년 동안 좁고 어두운 유배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곳을 절망의 감옥이 아니라 자신을 연마하는 수련의 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대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공부하고 글 쓰는 일에 온전히 몰입했던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도 각자 자신만의 유배지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라는 유배지, 불안한 미래라는 유배지, 혹은 과거의 실패라는 유배지 속에 말이죠. 하지만 정약용이 온 삶으로 증명했듯이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인생은 옆 사람과 속도를 경쟁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나만의 방향을 향해 나만의 밀도를 채워나가는 긴 여정이죠. 맞습니다. 멈추지 않고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당신은 분명 당신만의 멋진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18년의 고독을 500권의 지혜로 바꿔낸 정약용처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 또한 훗날 당신의 삶을 더 빛나게 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중 당신의 심장을 가장 뜨겁게 울린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그 문장을 시작으로 당신은 오늘부터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써 내려가시겠습니까?